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강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토부에서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관련 이제 보도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간략하게 같이 한번 보겠고요. 이제 구독자 사연을 토대로 강남 소액 투자 지역에 대해서 같이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도자료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3기 신도시 9,400호 등 사전 청약 3,200호가 확정이 됐다라고 하는 보도자료고요. 혹시 뭐 3기 신도시를 뭐 준비하고 계시거나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 파일을 좀 참고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좀 원문을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기사 일부 내용을 좀 토대로 같이 한번 얘기를 간략하게 해볼 겁니다. 이제 Q&A가 나온 게 있어요. 국토부에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 뭐 사전 청약 분양가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잖아요. 근데 분양가가 뭐 정확히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시세 대비 한 70에서 80% 수준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주변 시세 기준의 한 70에서 80%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그동안 이미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뭐 사전 청약까지도 뭐 주택 가격이 오를 거기 때문에 이 70에서 80%라고 하는 수치가 결코 낮은 분양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하시고 청약 여부를 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청약 추진 일정을 보면은 몇 차로 이렇게 나눠서 사전 청약을 합니다. 본 청약이 아니고 사전 청약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아셔야 되겠고요. 1차가 이제 7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 2차가 뭐 10월, 11월, 뭐 12월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는 뭐 입지나 규모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즉 확정이 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예정지이다. 물량도 예정이고 뭐 입지도 예정지인 그런 지역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Q&A로 답변을 한 내용이 있어요. 뭐 간략하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청약이 전월세 대기 수요를 증가시켜서 수도권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우려가 있고 이미 많이 전월세가 올랐죠. 근데 국토부 답변은 직접적으로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잘못된 답변 같아요. 전월세 수요를 계속 끌어올릴 수밖에 없죠. 이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 아마 대기 수요는 더 많아지기 때문에 특정 인기가 있는 지역들의 전월세는 더 자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분양가인데 분양가를 좀 보더라도 아직 뭐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뭐 답변을 한 거는 통상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주택 가격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낮은 분양가는 아닐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입주까지는 뭐 빠르면 5년이라고 좀 보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10년에다가 전매 제한까지 있죠. 뭐 전매 제한까지 붙으면 막 15년까지도 걸립니다. 시세 차이까지는. 뭐 35살 정도 되신 분이 청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50살은 돼야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지난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던 뭐, 과천이나 남태령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정에 맞지 않아서 좀 빠졌다라고 하네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모집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이 신혼 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물량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역차별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을 했냐라고 봤더니 사전 청약 홈페이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방문자 350만 명이 이 문자 알림 서비스를 했는데 그 신청한 비율로 봐서 통계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20, 30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런 신혼 부부의 특혜를 좀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약간 통계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웹사이트나 홈페이지, 인터넷에 익숙하신 분들이 뭐 40대, 50대 이상보다는 20, 30대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더 많이 신청을 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통계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또 토지 보상 관련해서도 봤을 때 좀 빠른 진행 사항인 곳이 뭐 50%대 정도 수준이에요. 나머지는 이거보다 더 낮고, 그래서 사전 청약 전까지 대부분 보상이 완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전 청약이 이제 7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7월까지 이거를 100% 만족은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실질적인 그런 입주는 더 많이 늦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약보다는 이 3기 신도시 청약보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주택 매수를 저는 더 권해드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4월 말에 신규 택지 발표 언급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 검증을 통해서 추후에 다시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좀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 국토부로 재건축 안전 진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좀 완화해 달라라고 하고 이제 건의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규제가 더 되기는 어렵죠. 이미 워낙 강화를 해놨기 때문에 완화가 될 수 있는 시그널이 많이 있어서 지금 호재가 있는 상황이고, 혹시나 그런 지역들을 지금 거주와 투자로서 약간 몬테크로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한편 이제 영끌 30대 서울 아파트 매수 연령층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30대 거래는 전체의 약 3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20대까지 더하면 거래 비중이 한 4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30대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청약을 했을 때 당첨 가능성이 매우 낮죠.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이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다른 연령층 대비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 서울 아파트에 대한 매수 심리가 가장 많다라고 보여지고, 그게 수치로도 나타나는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영끌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영끌로 매수해도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인데요.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구독자 사연입니다. 이제 올 1월경에 제가 뭐 추천을 한 것 같아요. 일원동 대청마을 다세대를 이제 2억대 갭으로 이제 투자하신 것 같고요. 이제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최근에 남편분께서 이제 판교 쪽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방의 거주주택은 이제 매도 계약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면 한 5억 가량의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성남 쪽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 대청마를 매도하고 자금을 더해서 뭐 성남 쪽에 거주주택을 매수할까 고민 중에 있다. 아니면은 자금이 부족하니 뭐 전세로 갈까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결론을 좀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일원동에 있는 대청마을은 개발 가능성이 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저는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여기가 강남의 아파트가 될 수도 있어요. 강남의 신축 아파트 입주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물론 이게 1주택이 이미 있기 때문에 추가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가 이제 8% 이상 중과가 될 겁니다. 근데 중과가 되더라도 저는 전세보다는 이 거주주택을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청마을 유지하시고 거주주택까지 좀 매수하셔라. 지역은 이제 성남 일대 지역을 저는 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출퇴근 거리도 그렇고 향후에 시세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 이런 주제로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제가 뭐 링크를 하나 달아드릴 테니까요. 좀 관심이 있으시면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영상에서 제가
요런 지역들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반포 일동도 있고, 뭐 방배동, 뭐 양재동, 뭐 이런 동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구독자께서 여기를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제 투자를 하셔갖고 여기를 가지고 계신 건데요. 그래서 여기가 개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을 드리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제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긴 지역입니다. 아주 땅이 예뻐요. 이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대청역을 끼고 있습니다. 그 주변을 보면은 이게 다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데 해당하는 이 지역만 지금 주택가예요. 주택가고 노후도를 보더라도 제가 30년 기준으로만 소팅을 한 거거든요. 30년 이상으로 봤을 때도 노후도가 지금 완벽하게 충족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뭐 단점이 있기도 해요. 단점은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바로 옆에 이제 아파트를 보면 신축 아파트가 하나가 있는데 레미안 개포르체 하임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34평이 지금 거의 한 30억 정도 시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향후에는 개발이 돼서 신축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거 이상의 시세가 될 겁니다. 지금 뭐 30억이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아주 높은 시세 차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유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2017년 경에도 한번 여기를 개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일원동 대청마을 35층 아파트촌 대나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고요. 이게 시의회를 통해서 2종, 3종 일반 주거지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가 이제 1종하고 2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상향이 좀 필수로 필요한 지역이에요. 이제 그게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근데 2017년 경에 이 서울시에서는 이걸 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서울시 입장과 현재 서울시 입장은 이제 정반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개발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보면 이 대청마을 단독주택 지역을 현재 1종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에서 각각 2에서 3종 일반 주거지로 종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에 이제 35층 높이의 아파트가 개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청원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1종에서 2종을 2종, 3종으로 종상향하는 걸로 했었는데 뭐 수용이 안 됐었죠. 근데 최근에 다시 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좀 보여진다라고 좀 평가가 됩니다. 이사대책 1호 사업 강남서 나오나 일원동 대청마을 눈독이라고 하는 헤드라인을 제가 캡처를 해봤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원동 대청마을 이미 주민동의가 10% 확보가 됐다라고 하고 이 정부는 후보지 가운데 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은 곳을 오는 7월 예비지구로 지정할 계획인데 이 대청마을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 지정 전부터 이미 이 조건을 충족한 겁니다. 현재 뭐 단톡방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약 400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 소유주의 20%가 후보지로 이제 공공개발로 선정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게다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남권 공약을 보더라도 대청마을 종상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물론 여기가 이 공공으로 갈지 민간으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좀 민간으로 갈 가능성도 강남이기 때문에 높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 이유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에서 보더라도 이 대청마을 종상향에 대한 공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강남 소액투자라는 주제로 좀 말씀드려봤고요.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국토부 보도자료로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사전 청약이 1차, 2차, 3차, 4차로 구성이 되어서 발표가 될 건데요. 이제 7월에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좀 보면 됩니다. 현재 뭐 4월이니까 몇 개월 안 남았죠. 그래서 분양가를 보면은 주변 시세의 한 7에서 80% 수준이다라고 하죠. 이게 뭐 이미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낮은 분양가는 아닐 겁니다. 높은 수준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게다가 이제 당첨 후에 실입주까지는 지역에 따라서 최장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매 제한이 붙기 때문에 여기에 시세 차익까지 보려면 플러스 5년이 붙는다. 그래서 매우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청약보다는 요 주택 매수를 좀 빨리 하는 거를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빠르게 상위 급지로 좀 갈아타는 걸로 자산을 불려가시는 걸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한편 이제 서울시에서 국토부의 안전진단, 즉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뭐 재건축은 이미 워낙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완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좀 참고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구독자 사연 중에 30대 후반 지방 거주하셨던 분인데 수도권으로 좀 이사 계획에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이 대청 마을은 호재가 많기 때문에요. 최대한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세보다는 현재 자금으로 최대한 이 성남에서 거주 아파트를 좀 매수하셔가지고요. 요 두 채를 좀 가지고 가시는 걸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은 이 성남 2030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